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데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나요? 소변에 거품이 생겨도 요즘 피곤해서 그래야 하며 그냥 지나치시나요? 그 평범한 방심이 바로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요, 망가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기능의 80%가 손상돼도 통증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이미 깊어져도 모른 채 지냅니다. 그 조용함이 바로 신장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실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면 그 시간이 쌓이면 한 달에 48시간, 1년에 24일을 병원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친구와의 약속, 여행 한번 가는 일조차 모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미리 지켜야 하는 장기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나라 어르신 4명 중 1명꼴로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무려 26.5%로 성인 평균 8.4%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3만 7천 명이던 만성 신부전 환자가 2022년에는 29만 6천 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특히 투석 치료를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의 55%가 노년층입니다.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대비해야 할 조용한 쓰나미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동안 노인 질환을 진료해왔습니다. 무서운 건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사고체 여과율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은 8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신장이 스스로 회복하는 식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신장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있는 회복 음식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기, 중기 회복기별 신장 회복의 황금식단 3단계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음식과 습관이 필요한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이 영상으로 신장을 살리는 확실한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장은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거르며 피 속 노폐물과 염분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이 정화 시스템이 무너지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혈압, 심장, 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장은 단순한 배설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조용한 조절자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늘 느낍니다. 신장은 꾸짖기보다 달래야 하는 장기라는 걸요. 자극적인 음식, 무리한 다이어트, 약물 과용, 이런 것들이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음식, 충분한 수면, 천천히 걷는 습관은 신장을 쉬게 만드는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시니어 건강 정보를 전하는 채널 지혜백세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약보다 먼저 생활을 바꾸는 힘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과 연구로 확인된 신장 회복의 실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 또는 가족 중 신장병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병이 아닌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다시 숨 쉴 수 있는 장기입니다. 단 올바른 음식과 습관으로 돌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과로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기 때문이죠.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노폐물 처리장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조금씩 막히듯 신장도 나이가 들면 점점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과로가 누적될수록 사구체라는 미세한 여과망이 손상되어 피 속의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그 손상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신장 혈관이 마치 설탕물이 엎질러진 듯 달라붙어 버립니다. 혈관이 두꺼워지고 그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 신장 속 미세한 모세 혈관들이 터집니다. 고혈압은 이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가속 페달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만성 콩팥병, 즉 만성 신부전입니다. 문제는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엔 아침에 조금 부었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그냥 나이 탓이라 하시죠. 하지만 그건 신장이 이미 한계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붓는 이유는 노폐물과 수분이 배출되지 못해 혈관 속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은 더 오르고 심장과 뇌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신장은 단순히 소변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지탱하는 조용한 조절자입니다. 신장이 무너지면 혈압도, 혈당도, 면역력도 같이 흔들립니다. 즉, 신장은 단일 장기가 아니라 모든 장기의 기초 체력인 셈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8세의 김모 어르신은 평소 피곤함을 느꼈지만 특별히 검사받은 적이 없었죠. 혈압약만 드시며 지내다가 다리가 심하게 붓고 소변이 탁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28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식단과 습관을 바꾸면서 6개월 만에 수치가 46으로 회복되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쉬라고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 그렇다면 신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3가지 중 첫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콩 중의 약콩이라고 불립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동물성 단백질처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 속 염증을 줄이고 사구체 세포의 손상을 완화합니다. 즉, 신장의 여과망이 찢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검은 콩 속 안토시아닌이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이 부드러워야 신장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아지고 사구체 여과율이 향상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를 발표했죠. 그렇다면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첫째, 하루 섭취량은 반 공기 분량 약 30에서 4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삶거나 볶은 후 냉동 보관해 두고 매 끼니 밥에 한 스푼씩 섞어 드세요. 콩을 삶을 때는 소금을 넣지 말고 물에 충분히 불려 껍질까지 부드럽게 익혀야 합니다. 두 번째, 가루로 만들어 요거트나 두유에 섞어 드시면 소화가 편하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이미 단백질 제한식이 필요한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콩을 약처럼 드시지 말고 밥처럼 드세요. 꾸준함이 약이 됩니다. 신장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하루 이틀로 달라지지 않지만 꾸준히 먹으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검은 콩의 또 다른 장점은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콩 속 칼륨과 마그네슘이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 혈압을 낮추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짜게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죠. 신장은 염분이 많을수록 피를 더 세게 걸러야 하기 때문에 염분이 줄면 그만큼 쉬게 됩니다. 이처럼 검은 콩은 신장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회복 음식입니다. 약보다 부드럽고 음식보다 확실합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에서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25% 이상 늦춰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신장은 즉각적인 치료보다 꾸준한 관리가 더 큰 효과를 냅니다. 매일의 식탁이 약보다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 한 숟가락에 콩을 섞는다.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신장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음식, 검은 콩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복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장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천연지방 들깨가루입니다. 두 번째 회복 음식은 들깨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를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재료로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들깨는 신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염증을 완화시키고 신장 혈관의 손상을 줄여줍니다. 신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야 신장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과 염분이 많은 식사 습관 때문에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 안에서 신장은 과로하게 됩니다. 혈류가 막히면 신장 속 미세혈관이 터지고 염증이 생기죠. 이때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안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 신장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들깨의 또 다른 강점은 리놀레산입니다. 이 성분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고혈압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을 가진 노년층에게 들깨 오일을 하루 5g씩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평균 10mmHg 이상 낮아지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이 과도하게 피를 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섬세한 장기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신장은 그 압력을 고스란히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들깨처럼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들깨는 단순히 영양식이 아니라 신장의 방패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들깨국, 들깨미 엿국 나물무침 또는 샐러드 위에 들깨가루를 하루 한 스푼씩 뿌려 드세요. 단 들깨는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산패가 빨리 됩니다. 통째로 보관하지 말고 가루로 갈았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어 신장 수치가 불안정했죠. 약으로 조절하던 중에 식단에 들깨를 꾸준히 추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깨 미역국을 한 그릇씩 드셨고 2달 뒤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7에서 1.3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부종이 사라지고 얼굴색이 맑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국 한 그릇이 제 몸을 살린 셈이네요. 들깨의 오메가3는 단순히 신장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심장과 짝을 이루는 기관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지칩니다. 반대로 심장이 약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 두 기관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는 건 곧 심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들깨는 기름 중에서도 비교적 흡수가 빠르며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을 제공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근육량이 줄어들고 혈류가 떨어진 분들에게 들깨의 지방산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신장의 미세혈관이 막히지 않게 돕습니다. 즉, 신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들깨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신장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심해지며 피로가 가중됩니다. 들깨는 그 균형을 잡아주는 천연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들깨 가루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열량이 높아지거나 소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5g 정도, 티스푼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의사가 저단백식을 권고한 환자라면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들깨는 조용히 신장을 회복시키는 음식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을수록 신장은 점점 편안해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빠르게 낫게 하지만 음식은 천천히 오래 살게 한다. 들깨는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부드러운 국물 한 숟가락에 담긴 고소한 기름이 당신의 신장을 쉬게 하고 피를 맑게 만듭니다. 오늘 저녁 들깨국 한 그릇, 그 한 끼가 신장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회복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재생력을 높여주는 식품 아마시 가루입니다. 세 번째 회복 음식은 아마시 가루입니다. 아마시는 작지만 강한 씨앗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장을 깨우는 황금 씨앗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은 한 스푼 속에 신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핵심 성분이 가득 들어있죠. 아마시의 대표적인 성분은 리그난과 식이섬유입니다. 리그난은 천연 항산화 물질로 신장 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산화 손상입니다.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으면 혈중 독소가 늘고 그 독소가 신장 세포를 공격하면서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이때 리그난은 신장 속 염증 반응을 차단하고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아마시에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들깨와는 달리 식이섬유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은 당독소로부터 보호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혈관의 흐름이 개선되어 신장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신장은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장은 음식 찌꺼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장이 막히면 신장은 그만큼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아마시의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게 하죠. 즉, 아마시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이 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하지만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아마시는 반드시 가루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통씨앗 그대로는 껍질이 단단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믹서기로 살짝 분쇄해 냉장 보관하고 하루 한두 스푼 정도만 드세요. 둘째, 물이나 요거트, 두유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 전 섭취하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막고 식사 후 드시면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시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장내가스가 생기거나 배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2스푼 약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던 75세 남성입니다. 항상 피곤하고 부종이 심했죠. 식단에 아마시와 들깨를 꾸준히 추가하고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3달 후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9에서 1.4로 낮아졌습니다. 소변색도 맑아졌고 다리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보다 씨앗 한 숟갈이 더 세네요. 아마시의 오메가3와 리그난은 신장뿐 아니라 심혈관, 간,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져 혈액 독소가 쌓이는 시점에서 이 성분들이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즉, 피가 깨끗해지면 신장이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미국 신장학회와 캐나다 임상영양학회에서도 아마시가 신장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12주간 아마시 가루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8% 향상되고 단백뇨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신장의 회복력 자체가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마시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 함량이 낮다는 점입니다. 일부 과일이나 채소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칼륨 과다 위험이 있지만 아마시는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풍부한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자에게 매우 적합한 식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천천히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속도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이런 씨앗 음식들입니다. 검은 콩이 신장의 근육을, 들깨가 신장의 혈관을 지켜준다면 아마씨는 신장의 세포 하나하나를 보호하는 세포막의 수리공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두유 한 잔에 아마씨 한 스푼. 그 단순한 습관이 피를 맑게 하고 붓기를 줄이며 몸의 무거움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해줄 겁니다. 이제 3가지 음식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검은 콩은 신장의 염증을 완화하고, 들깨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며, 아마씨는 세포의 회복력을 되살립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식단에 더하면 신장은 다시 편안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5가지를 함께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이야말로 신장을 지켜주는 진짜 약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장을 되살리는 3가지 단계의 회복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달라야 진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습관의 결과로 천천히 지칩니다. 그래서 회복도 단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관리기입니다. 신장이 아직 일을 하고 있지만 피로가 쌓여 있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신장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혈압을 낮추고 염분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검은 콩, 양파, 가지입니다. 검은 콩은 신장의 근육과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보호해 줍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신장에 부담이 적고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완화합니다.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피의 점도를 낮춥니다. 가지의 폴리페놀과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 신장의 과로를 줄여줍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식탁에 올리면 신장이 편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에 삶은 검은 콩 한 숟갈을 넣고 양파는 익혀 드세요. 가지구이나 가지볶음으로 만들어 먹으면 섬유질과 칼륨이 잘 흡수됩니다. 이 시기에는 소금 대신 허브나 깨소금으로 간을 하세요. 맛은 조금 싱거워도 그게 바로 신장이 쉬는 맛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기 조절기입니다. 이 시점에는 사구체 기능이 다소 떨어지고 부종이 생기거나 피로가 잦아집니다. 이때부터는 신장 속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음식이 들깨가루와 아마씨가루입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끈적한 혈액이 미세혈관을 막지 않게 돕습니다. 신장은 혈관으로 구성된 장기이기 때문에 혈류가 원활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마씨가루는 니그난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신장 속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덜어줍니다. 이 2가지는 밥보다는 국이나 음료에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유 한 잔에 아마씨가루 한 스푼, 점심에는 들깨, 미역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3개월 정도만 실천해도 피검사 수치가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은 약보다 느리지만 오래 갑니다. 그 꾸준함이 회복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3번째 단계는 회복 유지기입니다. 이 시기엔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식습관을 생활로 굳히는 것입니다. 첫째, 물은 하루 1.5리터 내외로 나누어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컵씩 천천히 드셔야 신장이 놀라지 않습니다. 둘째, 소금은 하루 5g 이하로 줄이세요. 반찬은 싱겁게,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셋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걷기는 신장의 혈류를 살리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넷째, 잠은 최소 7시간 이상 숙면하세요. 신장은 밤에 회복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째, 감정의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신장은 조용한 장기지만 스트레스에는 매우 예민합니다. 불안과 긴장은 혈압을 올리고 그 압력이 그대로 신장으로 전달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 곧 신장을 편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세 단계는 서로 이어집니다. 초기에는 검은 콩, 양파, 가지로 부담을 줄이고, 중기에는 들깨가루, 아마씨가루로 회복의 속도를 올리고, 회복기에는 식습관과 루틴을 고착시켜 신장이 오래 쉬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만들어온 신장 회복의 황금 3단계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느 단계에 있든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변화, 한 끼의 선택이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콩과 들깨, 그리고 씨앗을 올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혈관을 살리고 피를 맑게 하고 삶의 속도를 되돌려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장은 통증이 없어도 망가질 수 있다. 둘째, 음식은 신장의 약이자 휴식이다. 셋째, 꾸준한 식습관이 신장의 수명을 연장한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한 끼, 신장을 위한 밥상. 3달 뒤, 거울 앞에 당신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신장이 다시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혜백세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